주어진 문장에 보면 그래서라는 말이 하나 나타나고 이 환자의 심장이 멈추어도 이제 더 이상 죽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앞쪽에 뭐가 와야 될 거냐면 앞쪽에는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얘 바로 앞 문장은 아닐 것 같아요. 바로 앞 문장은 아닌 게 왜냐면 so랑 맞는 얘기가 와야 되니까. 얘는 왜 사람의 심장이 멈추어도 죽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앞쪽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so가 들어가야겠고, 그러면 so라는 문장이 주어지고 나면 그 뒤로는 뭐가 와야 될 거냐면 그러면 뭐가 죽은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될 텐데 어디가 이렇게 하나 보이냐면 여기 CPR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대신에 뭐가 되냐면 그 환자는 죽은 게 아니라 clinically dead, 임상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말해진다라는 이 말을 보고 주어진 문장을 4번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씩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traditionally 아주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declare that, 그 declare라는 단어는 선언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언제 그랬냐면 심장이 박동을 중단하는 거였어요. 심장이 이제 뛰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해왔는데 their blood stopped circulating. 그러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피가 순환하는 걸 멈추게 되는 거죠. and 그리고 breathing, 호흡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 circulate이라는 단어가 순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그 에어컨 바람 같은 거 멀리 이렇게 내보내는 선풍기 같은 거 circulator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거는 더 모르겠다. 혈액순환 개선제 서큐란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냥 외우세요. circulate, 순환하다는 뜻입니다. 야, 이런 말이 들어가면 최대한 주변에 갖고 쉽게 외울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그러죠. circle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원, 돌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멈춰지고 호흡이 중단되면 그러면 죽었다라고 보통 이렇게 선언이 됐는데,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들이 뭐 했냐면 들었었죠. heartbeat,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멈추면 죽은 거니까. 자, 그리고 가끔씩은 conduct the famous mirror test, 그 유명한 미러 테스트를 내봤을 때요. conduct라는 말은 우리말 사전을 찾으면 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하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행하다라고 하면 행이 결국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러 테스트를 내보는데 to see, 확인하려고 말이죠. 자, 이럴 때 if는 만약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타동사 뒤에 오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명사절이 되는 거거든요. if가 명사절이 되면요, 뭐인지 아닌지라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there are any signs, 어떤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moisture, 수분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from the potential disease breath에, 자, 그 잠재적인 사망자의 호흡에 혹시 수분의 흔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미러 테스트를 해보곤 했었다라고 했네요. 자, disease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생긴 단어입니다. disease라고 할 때 seize라는 놈이 자체로 단어예요. seiz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중단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중단하다 앞에 뭐가 붙은 거냐면 강조 DE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슨 단어가 되냐면 사망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 deceased가 된 거니까 사망한 사람이 된 거죠. 자, 잠재적으로 얘는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잠재적이란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잠재적으로 죽은 사람의 호흡에 혹시 어떤 수분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러 테스트를 해보기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분이 있으면, 호흡이 있으면 이렇게 호흡하면 뭐 이렇게 흔적이 남잖아요. 이제 그걸 해보는 거죠. 얘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 그런데요, it's commonly known, 아주 흔히 알려졌죠. 뭐라 알려졌냐면 when people's heart stop, 사람들의 심장이 멈추고 그 다음에
they breathe their last, 그들이 마지막 호흡을 하면, 즉 더 이상 이제 숨을 쉬지 않으면 they are dead, 이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여겨졌었죠. 자, 옛날에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멈추고 이제 호흡이 중단되면 죽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야, 그런데 지난 half century, 반세기 동안에요. 지난 반세기 동안에는 의사들이 입증을 해냈어요. time and time again이라고 하면 again and again 하고 같습니다. 얘도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라는 얘기죠. 자, 지난 반세기 동안 의사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증명을 해냈죠. 입증을 해냈는데 뭘 입증을 해냈냐면 자기들이 revive many patients, 많은 환자들을 revive라고 하면 부활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많은 환자들을 부활시킬 수 있음을 증명을 내는 거죠. 어떤 환자들이냐면 심장이 뛰기를 멈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뭘로 다시 호흡을 살려놓냐면 다양한 테크닉 기술이죠. such as, 예를 들어 뭐 같은 거냐면 CPR입니다. 이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라고 하면 저게 이제 심폐소생술인데, 카디오라는 말이 요 말이 들어가면 요게 다 어쨌든 심장 heart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CAR, COR, COUR 이런 말들이 다 심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courage라는 용기라는 단어도 그래서 얘하고 역시 똑같은 어원을 그대로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흔히 이제 CPR 같은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심장이 멈춘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살려냈었죠. 자, 그래서라는 말이 이제 앞에 원인이 심장이 멈춘 사람들을 살려냈기 때문에라는 말이 원인이 되고, was heart has stopped, 심장이 멈춘 사람들을 can no longer, 이제 더 이상 be regarded as dead, 죽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거죠. 자, regard라는 단어가 이런 모양으로 많이 쓰잖아요. regard 쓰고 그 다음에 A 쓰고 as B 쓰는. 그래서 이때 B 자리에는 뭐 명사도 오지만 저기 dead처럼 형용사도 많이 오거든요. 자, 이렇게 쓰면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regard 말고도 왜 look upon, think of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그렇죠? 자, 대신에 이제는요, 그거 대신에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상적으로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someone who,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only clinically dead, 오직 임상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자, 종종 brought back, 되돌아오기도 하죠. 어디로 되돌아오냐면 생명으로 되돌아온다라는 얘기는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라는 이런 말이 됐겠네요. 얘는 뭐 지문이 비교적 좀 간단하죠. 자, 다음 이번에는 26번 이어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얘는 뭐 필자의 주장이니까 그냥 쭉 읽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문장으로 가보죠. 뒤에 참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이 자리에 보시면 어디 갔냐? 얘야. 이 자리 정도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하는 설명을 마치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니까 그래 토픽 센텐스 정도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뭐예요? 뭐에 관해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지? 이렇게 세 개의 그 구분 정도를 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보와 관련된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확인하는 것, 이게 보기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였겠죠. 만약에 당신이 사교 모임에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동사 뒤에 at 같은 이름 뭐 있으면 전치사나 부사가 있으면 이때 비동사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교 모임에 있으면요. 자, gather이라는 단어가 얘가 동사로 쓰면 모이다, 그 다음에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동사도 되고 이제 타동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교 모임에 당신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건물에 사교 모임에 있다가 overheard라고 하면 오늘 over 우리 앞 시간에도 나왔었죠. over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지나치게 많이도 있고. 자, 여기 overhear은 저쪽 편에 있는 걸 넘겨 듣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직접 둘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말이 직접 내기에 와서 일직선으로 꽂히겠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네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내가 직접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소리가 이렇게 넘어 들리는 게 overhea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려온 것, 이게 overhear이 되고, 또 하나도 있어요.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 방 안에서 둘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 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 직접 듣는 건 아니고 역시 차단되어 있고 넘겨 있는 걸 넘겨 듣는 거죠. 그래서 overhear이라고 쓰면 얘는 우연히 듣다라는 이런 느낌의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기도 하냐면 엿듣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엿듣다, 엿듣다.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소리가 넘어 들리는 걸 overhear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래서 그냥 overhear, 우연히 듣다, overhear, 우연히 듣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잘 까먹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두면,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라는 건 지금 뭐 재밌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 고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익혀두시면 제가 나중에 단어를 외우는 데도 좋고 단어를 활용해서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도 월등히 좋죠. 만약에 당신이요 어떤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건물에 있는. 근데 당신이 우연히 듣게 되죠. Someone say, 누가 말하는 걸 듣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 roof is on fire. 지붕에 불났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야, 그때 what would be your reaction? 당신의 반응은 뭐가 될까요? Until you knew more information. 당신이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전까지는요. Your first inclination. 이거 inclination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incline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기우는 거였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걔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inclined라고 하면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뭐뭐 할 경향이 있는 경향성을 가진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렵게 하면 이렇고 뭐뭐 하기 쉬운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놈의 inclination이라고 하면 얘가 명사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당신의 첫 번째 경향은 이라는 말은 당신이 첫 번째 할 것 같은 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당신이 처음으로 하게 될 것 같은 건 아마도 어디 쪽을 향하게 될 것 같냐면 안전과 생존을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쓱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서 지붕에 불났다라고 누가 딱 얘기하면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 거 아닙니까?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맥락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그럼 어떤 안전과 생존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건데,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were to find out 알아내게 되면, 자, 만약에 뭘 알아내게 되냐면
if 다음에 지금 주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were to 왔네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얘도 가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알아내게 되면, 만약에 당신이 뭘 알아내게 되냐면 this particular person, 이 특정한 사람이 talking about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song called 노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 제목이 Roof is on Fire이라는 지붕에 불났다라는 노래 제목이 뭐 졌다예요. 그 지붕에 불 붙었다라는 이런 라는 제목에 이런 노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당신의 threat and danger에 대한 느낌이 threat 이게 위협이죠. 그 당신의 threat과 danger에 관한 당신의 느낌은 be diminished 될 겁니다. diminish라는 단어가 줄어들다, 감소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once 일단 the additional facts가 그 추가적인 사실이 이해가 되면 나는 얘기네요. once라는 말이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접속사라는 걸 표시하려고 뒤에다 이렇게 주어 동사 쓸게요. 야, 이거 말고 여러분이 가장 흔히 보는 once는 부사로 써서 두 가지 뜻을 가지죠. 한 번이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또 하나는 옛날에라는 이런 뜻도 가져요. 그래서 한 번 더라는 말 once again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라는 말 쓸 때 예를 들어 once upon a time in Korea라고 하면 그 옛날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once가 이렇게 옛날에라는 말도 되고 한 번이라는 말도 되는데 once가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그때는 얘가 어떤 말이 되냐면 주어가 동사하고 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뭐뭐 하고 난 뒤에 일단 이러고 나면 라는 말이 once라는 접속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additional facts가 이해되고 나면 이라는 말을 할 때 단어도 저것도 보면 add부터 출발하는 거죠. add가 뭐예요?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고 추가하는 게 add죠. 여기다가 addition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가 돼요? 명사가 돼서 얘 더하기, 첨가, 추가라는 이런 말 아닙니까? 야, 명사 뒤에다가 AL 붙으면 얘는 뭐 되죠? 동사 뒤에다가 AL 붙으면 명사 되는데 명사 뒤에다가 AL 붙으면 얘는요 형용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첨가한 거죠. 그래서 추가의, 첨가의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겠군요. 자, 그런 추가적인 사실이 이해가 되고 나면 아, 이게 그냥 노래 제목이었구나. 처음에는 이제 불난 줄 알고 틀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좀 더 듣다 보니 이게 노래 제목이었구나는 걸 알고 나면 그러면 즉 그 person이 was referring to a song and not a real fire. 자, 뭘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래를 얘기하고 있다. 뭐가 아니다? 진짜 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그럼 the context is 그 상황은 그 맥락은 더 잘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포지션에 있게 될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더 나은 포지션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Often people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자주 react 반응을 하는데 far too quickly 너무 빨리 그리고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over information 정보에 관해서 말입니다. 자, without 뭐 하지 않고서 그러냐면 establishing context 맥락을 establish라는 말을 완전히 자리 잡고 확립하는 거니까 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identify라는 단어는 동사로 확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을 맥락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정부하고 관련된 상황을 맥락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because 왜냐면 if we fail to do so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야, fail to do라는 말은 실패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안 한다,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보기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됐던 거죠. 네, 다음 이번에는 27번 풀어보시죠.
보기 1번을 한번 볼까요? Make yourself outstanding. 당신 자신을 outstanding이라고 하면 얘가 눈에 띄는, 두드러진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뛰어난이라는 이런 얘기죠. Using accurate terms. accurate이라는 말은 정확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erm이라는 말은 용어라는 뜻이죠. 보기가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눈에 띄게 만들어라 라는 보기고요. 그 다음 보기 2번은 스토리의 힘이 되는 거죠. 스토리의 힘. 왜 우리는 팩트보다 스토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뭐 네 뒤에 목적어 쓰지 않았지만 제목이니까 축약해서 쓰지만 팩트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 스토리의 힘이 됐고요. 3번 핵심적인 자격은 무엇인가? 스토리텔러의 핵심적인 자격은 무엇인가? 4번은 우리의 평균적인 기억 용량은 얼마나 큰가? 라는 거군요. 마지막 5번은요. 단일 요인이 한 가지 팩트가 요인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한 가지 사실이 전체 이야기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한번 가볼까요? 얘는 팩트 하나 나는 못 챙겨도 맥락을 통해서 이야기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1번 아닙니다. 2번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파워포인트 만든 조교분 이제 해고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답입니다. 2번. In a competitive environment이라고 하면 comparative가 경쟁적인, 경쟁하는 이라는 말이고요. 자, 이런 경쟁적인 환경에서는요, such as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우리 앞에서 admit의 admission으로 바뀌는 거 봤죠? 아까 submit, submit이 항복하다, 항복이었잖아요. admit이라는 게 보내주다라는 말이어서 얘가 입학을 허가하다, 통과시키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학 허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대학 합격이 되는 거죠. 대학 합격. 외국은 이제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학 허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I got an admission for the colleg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입학 시험이나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그렇죠. 대학 입학 시험이나 job application situation은 application이라는 명사는 얘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직의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대학에 지원하거나 또는 직장에 지원하는 것 같은 이런 경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뭘 가지고 있냐면 자격을 가지고 있죠.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학 가려고 뭐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생기부 쓰고 이러면 생기부로만 봐서는 뭐 전부 다 그런 천하의 모범생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쟁의 상황에서는 누구나 뛰어난 자격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들이 팩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실을 갖고 있는데 in their favor이라고 할 때 favor이라는 명사는 호의잖아요. 자, 그럼 자기들의 호의 속에라는 얘기는 자기들에게 호의적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유리한 팩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이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어식 표현이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에게 호의적인, 자신에게 유리한 이런 팩트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요, how valuable, 얼마나 귀중할까? 이 팩트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자, think back,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Most recent lecture, 가장 최근의 강의나 그 다음에 또는 발표, 당신이 참석했던 그 강의나 발표를 당신이 참석했던 강의나 발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팩트들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나요? 거기서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우리 지난 일요일에 했던 강의 중에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드린 것 중에 몇 개나 기억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심지어는 이 앞 시간은 기억납니까? 12월 14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월 14일. 그래서 자, 당신이 일요일날 물어서 모르면 처단해야지. 야, 얼마나 많은 사실을 이것으로부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야, 만약에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당신은 그렇게 많이 기억할 수 없을 겁니다. 이 fanny 같은 말은요, 뭐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거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설령 뭐 한다 하더라도, 즉 당신이 설령 기억해낸다 하더라도 그닥 많은 것을 기억해내지는 못할 겁니다. chances are, 가능성이 높아요. 자, chances라는 말이요, 얘가 명사로 가능성이 됩니다.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that 이라는 말에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여기 있는 that 이라는 말하고, 그래서 얘가 지금 chances하고 같은 말, 뭐였죠 방금? 건물도 막 흔들렸는데?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앉아있어요. 일단 내가 대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니네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니네들. 일단 제일 먼저 뭐 무너지고 이러면 다들 모여서 저를 덮어주시고 이렇게 저를 지키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라는 말이 여기 that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 가능성이 높냐면,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는 아닌데 여러분 이런 문장도 자주 보게 되거든요. chances are that 이라고 이렇게 적히는 문장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수거처럼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아마도 뭐 할 것 같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할 것 같다, 아마도 뭐 일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능성이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끝났네. 그럼 이 비동사는 뭐죠? 있다, 존재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가능성이? 이 that하고 이 chances가 동격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편하게 바꿔서 읽기 좋게 해석하면 아마도 이럴 것 같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그 얘기죠.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많냐면, 당신이 이야기나 그 다음에 anecdote라는 단어는 일화입니다. 이야기나 일화나 그 다음에 또는 사례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 행사로부터 말이죠. 설령 뭐라 해도 당신이 그 정확한 맥락은 생각해내지 못해도, 정확한 맥락이랑 상황은 기억 못하는데 그래도 스토리나 anecdote나 또는 example 같은 건 떠오를 거라는 거죠. The average person today, 그래서 오늘날 평균적인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is flooded, 넘쳐나거든요. with 뭘로 넘쳐나냐면 팩트나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전화기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죠? 예를 들어 뭐 백신 관련해서도 웬갖가지 정보들이 막 내 머릿속을 침범하고 들어오는데, 이 flood이라는 말이 원래 홍수 나는 거죠. 범람하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균적인 사람도 팩트랑 데이터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let 하게 두는데 most of this, 이 대부분이 결국 여기 나오는 facts and data 아니에요. 이 facts and data가 대부분이 어디를 통과해 나가게? 우리 두뇌를 통과해 나가게 두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다 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뭐는 있냐면 최소한의 retention과 reaction만 있게 되는 거죠. 거의 retention이라는 단어는 지문 안에 적혀 있죠. 그죠?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앞에 나왔던 단어로 하자면 recall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최소한의 기억과 reaction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두뇌를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unless something makes the information, 뭔가가 그 정보를 stand out 이라는 말이 두드러지기다라는 얘기거든요. 얘를 형용사로 바꿀 때 아까 순서를 바꾸죠. 그죠? 앞뒤의 단어를 바꿔서 outstanding 이라고 첫 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눈에 띄는 두드러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그 정보를 눈에 띄게 만드는 거죠. 아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눈에 띄게 만들지 않는 한 최소한의 기억과 리액션만 남겨놓고 그 대부분의 팩트와 데이터들은 다 머리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자, 바로 거기에 스토리가 comes in,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주어졌을 때 기억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팩트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 그 스토리의 힘이라는 보기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요, 이어서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내용이 제법 어렵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만 맞추겠다고 덤비면 꼭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석도 정확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되 문법 문제도 최대한 맞추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보기 1번을 보니까요. 여기는 be hard라고 되어 있고 앞에 R이 저쪽에 윗줄에 있죠. be hard라고 되어 있고 to break라고 되어 있어서 얘는 깨뜨리기에 어렵다라는 부정사에 뭐가 와 있는 거냐면 소위 부사적 용법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렵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와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거 없죠? 이거 difficult 여러분이 흔히 많이 보는 말로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하기가 쉽다라는 easy to study 이런 말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깨기에 어렵다라는 말이 돼서 쟤는 뭐 현재 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의 모양은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번 자리는 the possibility라는 말이 왔어요. 가능성이라는 말이 왔는데 여기에 대시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와 있는 완전한 문장이 와 있으니까 이 that은 소위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접속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nimals의 moral behavior이라는 말을 the possibility하고 같은 격의 말로 만드는 소위 동격의 접속사 대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가 지금 완전한 문장이 와 있는 접속사 자리인데 이 자리에 which 같은 관계사를 쓰면 틀렸다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겠죠. 자, 3번 is라고 돼 있는 놈은 딱 수상합니다. 얘네들은 주어를 찾아서 주어하고 그 동사의 수를 맞추라라는 얘기인데 저 문제를 만드는 건 바로 앞에 있는 말이 주어가 아닐 거야 라고 예고하는 거죠. 그죠?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주어가 아닐 거니 너 나 주어 한번 찾아보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제가 너무 가소롭게 커마로 얘를 건너가라고 표시를 내주고 있어서 얘를 틀리면 두뇌의 유무를 의심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tendency라고 했으니까 tendency 단수로 되어 있어서 is도 이상이 없는 것 같군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리는 자, 지금 이 문장 보시면 denial이라는 주어가 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에 대한 부정이라는 얘기인데 뭐에 대한 부정이냐면 동물이란 누구인가, 동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allows가 동사가 되어 있어서 이 유지하는 걸 허용해 준다라는 말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는 형용사에 이렇게 밑줄이 가면 형용사는 항상 부사하고 보기를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형용사로 되어 있으면 부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부사로 되어 있으면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뭘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이렇게 왔을 때는요. 1번의 단계로는 여러분이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이게 보호 자리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얘 수능이 아주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네, 얘는 수능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에도 잘 나오냐면 내신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보호 자리이면 보호로 쓸 수 있는 말은 형용사니까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주면 되고 만약에 보호가 아니면 보호가 아니거든 부사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보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뭘 하는 거냐면 수식어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밑줄 그어져 있는 말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형용사를 답으로 택하는 걸 텐데 만약에 밑줄 그어져 있는 말이 동사나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다면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다면 이때는 부사를 정답으로 택해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거 순서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보시면 보호 자리인지를 확인을 해보는데 보호는 주어 비동사 다음에 나오거나 아니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등장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그게 아니군요. 그럼 보호 아니니까 두 번째 내용으로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꾸미는 말을 봐야 되는데 이 동물이 누구인가라는 데 대한 것을 동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동물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내버리는 건 아주 편하게 허용해 준다라는 말로 convenient이라는 말이 allow for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처럼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오면 얘는 형용사를 쓰면 안 되고 ly로 부사를 써야 하는 저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그래서 4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요. How animals are understood and treated 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건 1학년 모의고사 문제 치고는 꽤나 수준이 높네요. how라는 말은 뭘로 바꿔 써야 될 가능성이 있냐면 첫 번째 얘를 how라는 말을 what으로 바꿔야 될 가능성을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ow라는 말을 다른 부사로 다른 의문사에 뭘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바뀌냐면
다른이란 말을 빼고 씁시다. Y라는 말 정도로 바꾸어서 문제로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 둘 다 이미 수능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how가 맞는지 what이 맞는지를 가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how라는 말은 뭘로 쓰이든 간에 얘는 이제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사가 의문사로 사용이 되었을 때 뒤에 남는 놈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부사라는 놈은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뒤에 남는 문장이 뭐가 되냐면 그대로 완전한 문장이 남게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what이 들어온다면 what은 명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명사는 문장의 일부분이니까 what을 빼버리면 뒤에 남는 놈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나 접속사 중에 뜻이 다른 놈들, 뜻이 유사한 놈들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수능에는 얘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수능에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why하고 because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수능에 나온 문제가 that's why가 맞겠니? that's because가 맞겠니? 라는 이런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문장 구조의 뒤를 갖고 구조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요. 얘는 오직 해석으로 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that's why라고 쓰는 것과 that's because라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거냐면, why라는 말이 나타나면 얘는 그래서 뭐뭐 했다라는 말이니까 얘는 뒤로 결과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because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라는 말로 뒤로 원인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how하고 wh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why는 뒤에 뭐가 나타나게 될 거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오게 될 거고, how가 오게 되면 그 방법이나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니, 쟤네는 문장 뒤에 구조적인 것들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오로지 내용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문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보는 문제처럼 어렵지는 않으나 나오고 있는 문법 문제의 내용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수준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문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가보도록 할게요. The belief,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 다음에 that 이런 걸 소위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얘가 주어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 어떤 믿음이냐면, 인간은 morality를 가지고 있죠. morality라고 하면 도덕성입니다.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and animals don't,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믿음은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너무 당연히 don't가 있는데 is가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상관없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죠. 계속 연결이 되는 거면 is가 아니라 뭐가 왔어야 돼요? 동사 원형인 be가 왔어야 되는데, is라는 3인칭 단수가 와 있는 거 보면 앞에 있는 조동사하고 연결되지 않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로 끊어야겠죠. 자, 그러면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나 동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믿음은 이라고 되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동사가 된 거겠죠. 자, 인간은 도덕성을 갖고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아라는 이런 믿음은 such a long-standing assumption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나왔었죠. such a라는 말은 붙여서 기억하는 겁니다 라고요. 매우 대단히 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 long-standing assumption이라고 하면 long-standing이니까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오래된입니다. 오래된 생각이죠. assume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인데, assume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단어장이나 보면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들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데 그냥 해석할 때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면 별로 나쁘지 않아요. 가정하는 거나 추정하는 거나 이게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요, 특히나 이렇게 좀 딱딱한 지문을 보거나 이럴 때는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면 더 쉽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보다 과거를 뒤돌아보는 게 쉽죠. 복잡한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게 쉽죠. 맞아요? 복잡한 사고를 형성하다 이런 말보다 복잡한 생각을 하다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단어들이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따로이 존재를 하는 거라면 이 복잡한 작은 단어들은 큰 단어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즉 방금 얘기했던 만들다라는, 영어로 치자면 make라고 하면 invent라는 단어도 이런 데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manufacture 같은 이런 단어도 있을 거예요. manufactu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하다, 제조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인데 제조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만들다라고 해도 해석을 해도 되거든요. 어떤 말인지 됐죠? 만들다를 제조하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놈들은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놈으로 해석을 내버리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다고요. produce 같은 경우도 우리는 생산하다라고 많이 외우는데 이 produce하고 manufacture는 교집합이 좀 있는 단어들이죠. 얘네들 각각 공이 전부 다 만들다라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만들다라는 애초에 옛날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서 썼던 기본적인 단어에다가 좀 더 구체적인 뜻을 가진 단어를 하나 더 뽑아서 언어가 자꾸 복잡해져 가잖아요. 인간의 감정이 복잡해지고 인간이 하는 일들이 복잡해지면서 단어도 점점점 세분화되는 거죠. 원래 언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은 뭐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국어에는 눈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은 생겼겠죠. 옛날에는 있으려면 좀 뭐 본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울에 추워요 이러면 25도인데 무슨 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북극 사람들에게 코끼리라는 단어가 없는 것과 태국 사람들에게 눈이라는 단어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누이트 사람들이 북극 사람들이 쓰는 눈이라는 단어가 60개 정도 된대요. 걔네들은 눈 하나만으로 결정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니까 세세한 단어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 사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감정이 복잡해지면 어휘의 수도 늘어나고 막 세세한 단어들도 생겨나는 건데 그 단어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기본 뜻으로 회귀하는 건 해석을 편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둠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해석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즘이라는 단어를 외우면 얘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외우는데 얘는 미리 그럴 거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미리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얘는 아마 그럴 거라고 근거 없이 생각하는 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다 생각하다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단어의 기본 배경이 저러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외우자는 얘기죠. 쓸데없이 이렇게 조금 글을 어렵게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럴까? 학업의 폭과 견고함이, 그 다음에 학업의 폭과 견고함이 지식 전달 능력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들어도 어떠든 빨리빨리 떠오르진 않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넓고 깊게 했는가가 그 말을 쉽게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돼요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사람의 학업의 폭과 견고함이 의사 전달의 용이함을 만드는 지렛대가 됩니다. 잃어버리면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이 그따위로 쓰는 문장들이 많거든요. 뭐 당연히 이렇게 글 좀 쓴다는 놈들 그래서 뽑아왔으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능 영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문장이 그런 거 없어요. 문장이 왜 복잡해져요? 문장은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렇게 단어를 어렵게 쓰고 현학적인 표현을 쓰고 많은 메타포를 쓰면 쓸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걸 장악하는 힘을 뭐라고 그러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그걸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이 문해력은 지금 대학 입시에서는 어디를 결정하는 거냐면 뭐 수학이나 사회탐구나 뭐 이런 것에서 문장적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국어 독서 영역의 지문 그리고 영어의 31번부터 36번 정도까지 되는 어려운 지문들에 대한 내용 이해를 결정하는 거죠. 결국 그건 어떤 애들이 잘하느냐면 어릴 적부터 책 많이 본 애들. 그래서 여러분도 책 많이 보면 좋겠는데 안 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장의 소위 저런 걸 행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뒤에 깔려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종류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신에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어 지문들을 다뤄서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 몇 번 보고 나면 아 그런 말이었구나 하시겠죠.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주 오래된 생각이거든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아주 오래된 생각이어서 자, 이거 기억나세요? 매우 뭐뭐하다라는 말 다음에 대신 오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요? 얘는 그래서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어서 야 그거 아마도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불러도 될 것 같냐면 아주 습관적인 사고이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사고의 습관이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습관적으로 굳어버린 생각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쁜 습관은 as we all know,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단히 깨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문장이 됐죠. mind라는 말은 제가 마음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정신, 생각, 이게 훨씬 좋습니다. 마음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요, have caved in to this assumption 이라고 할 때 cave in 이라는 말이 굴복하다, 항복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주로 뒤에다가 뭘 쓰냐면 to something 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 굴복하다 라고 이런 말이 되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굴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떤 거죠? 동물에겐 도덕성이 없어. 동물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해. 이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더 쉽거든요. Deny morality to animals. 이 동물에 대한 도덕성을, 동물도 도덕성이 있다, 동물도 도덕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게 더 쉽거든요. 뭐보다 더 쉽냐면 이 복잡한 결과를 대처하는 것보다, 이 deal with라는 말은 다루다, 대처하다입니다. 진짜 잘 나오는 표현이죠. 이 복잡한 영향에 대처하는 것보다, 동물의 도덕성을 부정해버리는 게 더 쉽거든요. 어떤 복잡한 영향이냐면 가능성의 복잡한 영향인데, 어떤 가능성이죠? 동물이 도덕적 행동을 한다, 동물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의 복잡한 결과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동물에게는 도덕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이거 내용 이해 가세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그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동물이 도덕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다음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나무 가지 퍽 꺾을 때 나무가 신경세포가 없으니까 얘가 안 아프다는 사실을 아니까 꺾을 수 있는 거죠. 어류가 고통을 못 느낀대잖아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별 부담 없이, 그만이 여러분 우리한테 그 낚싯바늘이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입안에, 턱 안에. 그래서 뺄 수 없는 거라고 줄이 끊어지면 재수없게 줄 끊어졌네 이러는데, 걔가 입 안에다가 그 낚싯바늘을 물고 있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류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안 미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자꾸 새로운 연구 결과가 어때요? 어류도 고통을 느끼는 걸로 나타나죠. 단순한 잠깐이 아니라 거의 인간에 준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게 자꾸 밝혀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물고기 때려잡고 이러는 사람들, 특히 횟집에서 막 야구방망이로 막 생선 대가리 좁히고 이러는 사람들은, 야, 그걸 아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것처럼 동물이 도덕적인 존재이다라는 게 돼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려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 차라리 이 동물의 도덕성에 대한 것을 부정해버리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역사적인 경향성은 말입니다. framed in the outdated dualism of us versus them의, 문장 어렵다. 자, 얘는 아까 우리 문법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끼워둔 거고요. 영어 문장을 읽다가 만약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놈이 약간 어렵거든.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서 이리 가세요. 얘가 문장의 기본 골격이니까. 자, 그러면 역사적인 경향성은요, 역사적 경향은 이렇다라는 얘기군요. 역사적 경향은 충분히 강한데, 뭐 할 만큼 충분히 강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cling to 하게 할 만큼 강하죠. cling to라는 말은요, 얘는 유지하다, 집착하다, 들러붙다 이런 얘기예요. 유지하다, 들러붙다, 그 다음에 고수하다, 뭐 비슷비슷하죠. 자기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 경우에 따라서 집착하다라는 말로도 쓰고 stick to라든지 adhere to하고 비슷한 말이 됩니다. The status quo라는 말은요, status는 현대 영어잖아요. 얘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붙여서 쓰는 말인데 현재 상태라는 말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이렇게 유지할 만큼요, 현재 상태를 고수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라고 그랬죠. 역사적 경향이. 자, 어떤 역사적 경향이냐면 그게 framed라는 건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건데요. In the outdated dualism의 outdate라는 말은
날짜가 오래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식의 오래된 이런 얘기입니다. 구식의 옛날의. 자, 듀얼리즘이라는 말은 듀얼이라는 말은 두 개죠. 듀얼이라는 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원론입니다. 듀라는 말이 들어가서 숫자 2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둘이서 노래하는 애들을 듀엣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대. 이 versus라는 말을 줄여서 vs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 동물이 된 겁니다. 인간 대 동물이라는 이런 구닥다리 같은 이원론의 프레임의 역사적 경향은, 자, 우리하고 인간이래. 우리하고 동물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는 저런 이원론적 경향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할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할 만큼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동물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동물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부정하는 건 아주 편안하게 편리하게 허용해 주는 거죠. 뭘 허용해 주냐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면 편견, 그 다음에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일, 생각, 이런 말이에요. But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apacities of animals, 이 동물의 인지의, 감정의 능력이군요. cognitive라는 말이 인지의라는 말이고요. 이 GN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알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단어가 만약에 여러분 조금 어렵거든. GN은 너무 어렵고요. 여러분 이 단어 알죠? recognize라는 단어 아시죠? 얘가 알아채다, 알아보다, 인지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앞에 다시 인지하다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요거하고 보면 가운데 COGN이 똑같이 생겨 먹었죠. 그래서 얘가 인지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자, 인지 능력이나 감정 능력이 되는 거죠. 동물의 인지 능력이나 감정 능력과 관련해서 이 잘못된 편견을 쉽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니까 뭐하면 이 동물의 쟤네들도 뭐가 있냐면 도덕적인 것이 있어요 라는 걸 부정해 버리게 되면 우리가 동물의 행동에 대해서 좀 쉽게 행동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명확하게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말로 하면 패러다임 쉬프트는 그냥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주 명백하게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느린 게으른 수용이죠. of habits of mind가 뭐예요? 이게 습관의 생각, 습관이 된 생각이라는 게 동물은 도덕성이 없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이걸 빨리빨리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느릿느릿 굴다간 이 얘기입니다. 얘를 이렇게 느리게 수용하는 건 결국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니까요. 어디에 끼칠 거냐면 어떻게 동물들이 이해되고 다루어지는지, 즉 동물들이 이해되고 취급되는, 다루어지는 방법에 영향을 끼칠 거니까, 그러니까 얼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죠. 저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동물도 도덕적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제로 나와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좀 많이 틀린 문제를 뽑아 놓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네요.